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매실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구연산이 풍부해서 소화기를 해독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해서 여름철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실에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서 생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매실청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2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자인데요. 그 식지 않은 인기에 힘입어서 피자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토핑이 가득한 맛있는 피자를 선보이면서 소자본으로 창업에 대한 부담을 낮춘 피자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직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돌파구로 외식업 창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외식업은 불황이라는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 상승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메뉴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부담을 줄이며 운영할 수 있는 창업을 찾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시아 리포터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외식 물가는 더 높이 치솟고 있는 요즘 어느덧 피자 한 판의 가격도 4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성비 높은 소자본 피자 브랜드를 선보여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전문 피자집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재료와 정성을 담아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평소에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단골입니다. 토핑도 많이 주고요. 가격이 싸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의 피자. 다른 건 몰라도 피자의 토핑은 아낌없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도우 끝부분까지 토핑을 얹어주고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우니 시선을 뗄 수가 없는데요. 피자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피자를 참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요새는 옛날 그 피자 맛을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 국민 여러분께 이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제 피자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게 됐어요. 이 가게의 메인인 피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잘 숙성된 도우를 꺼낸 후 밀가루를 묻혀주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뒤 손바닥과 손끝을 이용해 도우를 둥글게 쭉 펴준다고 합니다. 도우는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저희가 다년간 개발한 레시피를 공장에다가 OEM 제작해가지고 공급함으로써 점주님들이 더욱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피자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다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해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레시피나 메뉴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공급해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완성된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를 듬뿍 바르고 치즈를 그 위에 뿌려준 뒤 토핑을 푸짐하게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 후 오븐에 넣어 굽기만 하면 끝! 이렇게 완성된 쫄깃하고 짭짤한 페퍼로니 피자부터 크림치즈와 영양가 높은 통새우를 주재료로 사용한 피자와 고기와 신선한 채소 토핑을 풍부하게 올려 맛과 풍미를 살린 피자, 그리고 달달한 고구마 무스가 듬뿍 들어간 피자 등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만드는 거 같이 해보니까 정말 쉽던데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피자 만들기 정말 쉽고요. 사이드 메뉴도 만들기 쉬워요. 아, 정말요? 네, 스파게티도 5분이면 나오니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곳의 인기 사이드 메뉴인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리 소분해 놓은 토마토 미트 소스가 들어간 면 위에 치즈를 뿌려준 뒤 페퍼로니와 훈제 햄, 올리브, 피망으로 귀여운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주고 오븐에 넣어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먹음직스러운 스파게티 완성! 손쉬운 레시피 말고도 점주들이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따로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새 고물가 시대에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창업 지원으로 가맹비, 로열티 등 모든 금액을 면제해 드리고요. 각종 레시피랑 여러 가지 광고 등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쉽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주현 대표는 양식 경력 20년의 윤승현 점주와 함께 신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의 입맛과 트렌드에 맞추어 정기적인 메뉴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는데요. 지금 어떤 신메뉴를 준비 중이신 걸까요? 예, 지금 치폴레 소스 그리고 뇨끼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친근한 피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쫄깃한 도우와 풍부한 토핑으로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피자. 만약 피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조리 시스템을 갖춘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드론을 취미 생활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원래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됐고 현재 군수 분야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 대학교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기술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혁신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드론이 현대 전투에서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통신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드론은 더욱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 수집이나 정찰, 보급 등 다양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충북 괴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 2009년 개교 이후 우수한 드론봇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는 미래 무인기 관련 방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곳에서 제1회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에 관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국방 관련 관계자와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드론 관련 전국의 고등학교와 방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 드론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수바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로봇 AI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논리하에 우리 군사 분야에서도 드론 로봇 분야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경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드론 로봇 분야, 특히 드론 로봇이 합쳐진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가 얼마만큼 우리 군사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각계 각층 연구소, 군, 또 학교가 같이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구색하고자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교의 교수들이 나와 드론을 활용한 전술제대와 소부대 전투 수행 방법, 드론 기반의 특수작전 플랫폼에 관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의 찰리 디나 부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 경과에 대해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대표가 소속된 업체의 드론이 실전에 지원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곳의 대표인 홍요섭 씨는 드론과 로봇 기술 관련 군사학과 특임 교수로 임명되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활약할 장교와 부사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이고 이런 것들을 조기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대대무인기, 자폭드론 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했다는데요. 우선 대학교 내 방산연구센터의 군수 지원과 정찰, 감시와 같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과 투하용 드론, 육군 소대급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대에서도 드론이 오기 전에 미리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이미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지도에서 이 훈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해당 작전 지역을 스캔하고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언제든지 최신 업데이트된 인공위성 사진 바탕인 맵에서 드론 훈련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좋아하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경연대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수색, 정찰, 보급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드론의 운용 기량을 겨루고 우승자들에게는 대학교 총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방산연구센터는 우리 국방 분야에서 특히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방 AI 융합, 디지털, 센싱, 그다음에 ICT, 인공지능, 그리고 인력 양성, 로봇, 드론 분야를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방산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또 산학연 중심하에 어떤 인증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그리고 실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형태의 센터를 우리가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경연대회가 끝난 후 미국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에서 국방용으로 설계한 무인 정찰기 비행 시연을 했는데요. 무게는 약 2.27kg으로 휴대가 용이한 가벼운 기체로 초속 9m/s의 풍속을 견딜 수 있고 해상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대 약 45분간 45에서 243m 고도에서 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이 무인 정찰기를 대학교에 기부해 현재는 드론과 로봇 기술 관련 군사학과 재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쓰이고 있다는데요. 지금 우리 국방부 산하 드론봇 사령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된 운영하는 부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론 전사, 로봇 전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군 또는 민간 또는 방산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학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전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드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군사용 드론 분야의 전문가도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음식점 중에서도 고깃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친근합니다. 가족의 외식 장소나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 등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로 사랑받고 있는 고기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외식업을 고려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미 검증된 아이템을 지닌 프랜차이즈 업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 외식 메뉴로는 고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고기는 계절이나 단기적인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깃집 창업 브랜드와 점포수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매장은 폐업을 하기도 해 고깃집 창업 프랜차이즈를 고른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고깃집. 이곳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기본에 충실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맛과 서비스로 많은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프리미엄급 선별 돼지고기를 최상급 백탄 참숯에 직화로 구워 드시는 정통파 숯불구이집입니다. 육즙 가득하고 두툼한 원육을 제주식 메조림에 찍어 드시고 후식으로 제주식 밀면까지 즐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고깃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우드톤을 활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가족 회식이나 직장인 회식, 각종 단체 모임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깃집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걸까요?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하던 중 외식업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메뉴인 숯불구이집 고깃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장명으로 본관의 성씨를 내건 만큼 여러 가지 기교보다 고깃집 본질에 집중을 해서 좋은 원육과 좋은 숯 그리고 좋은 공간을 손님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고깃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돼지 한 마리에 약 200에서 45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 정가브리살로 퍽퍽한 등심이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1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약 3주 동안 구워낸 백탄 위에 직원들이 직접 두툼한 정가브리살을 올린 뒤 육즙을 최대한 살려서 정성껏 굽는다고 합니다. 정가브리살이 맛있게 구워지면 밑반찬으로 나온 마늘장아찌와 갓김치, 명이나물과 곁들여 먹으면 된다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찍어 먹는 소스로 일반적인 멸치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남해안 대멸치를 이용한 제주식 멸치조림을 고기와 함께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고기를 멸치조림에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의 조합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릴링 서비스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는 발생하지만 회전율 증가 및 손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어서 그릴링 서비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가브리살 외에도 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좋은 갈매기살과 육질이 부드러운 삼겹살, 목살 등 다양한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후식 냉면이 아닌 제주 지역 맛집과 콜라보하여 제주식 비빔밀면과 물밀면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가게 분위기가 그 직장 동료나 친구들 이렇게 소모임으로 오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 두툼한 고기를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시니까 육즙이 안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즐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멸치조림이 짜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된장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취향이더라고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질 좋은 고기만을 쓰는 원칙과 현장에서 본사의 가이드대로 해주는 직영 매니저 및 가맹점주들 덕분에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매장에 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은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 트렌드에 맞는 부가적인 구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점주님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고기 마니아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상상 이상이라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맛과 품질, 서비스까지 모두 잡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 시점인 2020년도 2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좋은 원육과 고깃집 본질만 생각하면서 4년간 3개의 직영점과 40개 정도의 가맹점을 오픈하여 고객분들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무리한 지점 확장보다는 한 지점 한 지점 탄탄한 지점 운영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자연스러운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오래 서 있거나 걸어도 종아리가 금방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여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졌다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맥은 압력이 낮은 데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판막이라고 하는 밸브 같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다리 정맥 안에 있는 이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고장나면 피가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다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럼 역류되어 다리에 정체된 혈액 때문에 정맥 내 압력이 높아져 다리 통증, 저림, 부종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하는데 이 질환을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경우 증상과 가족력, 병력을 청취한 뒤 육안으로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은 있는지, 부종이나 피부 변화는 없는지 검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맥의 혈류와 역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여성, 임신력, 비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 등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하지정맥류 환자 중 여자 환자의 수가 남자보다 약 2배 이상으로 많았고 5, 60대 환자 수가 전체 환자의 약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임신 및 출산력이 있는 5, 60대 여성들 중에서 오래 서 있는 일을 했던 분들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을 보면 간호사나 교사, 요리사, 식당에서 근무하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종류는 눈에 보이는 시진 소견에 따라 만성정맥 질환의 6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0단계는 정맥 질환을 의심할 만한 유관이나 신체 검진 소견이 없는 경우이고 1단계는 1mm 미만으로 확장된 모세혈관 확장증과 1에서 3mm 직경에 푸른색을 띠는 망상정맥이 있습니다. 2단계는 정맥이 3mm 이상 구불구불하게 확장된 하지정맥류이고 3단계는 정맥 고혈압에 의한 부종입니다. 4단계는 피부에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나타나거나 피부염이 생긴 경우, 5단계는 치유된 궤양의 흔적이 있는 경우, 6단계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활동성 궤양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다리에 튀어나온 정맥이 보여야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 중 약 50% 이상은 눈에 보이는 튀어나온 혈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이용한 혈관 폐쇄술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시술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혈관 초음파로 치료 부위를 파악한 후 피부를 미세하게 절개해 얇은 카테터를 삽입하고요. 복제정맥의 기시부 근처까지 접근한 뒤 인체 친화적인 의료용 접착제를 주입하여 역류가 있는 혈관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생체 접착제를 이용한 혈관 폐쇄술의 장점은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출혈이나 열로 인한 신경 손상, 화상 같은 시술 후 부작용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치료법은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인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같은 경우 360도 회전 카테터가 혈관벽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동시에 혈관 경화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 신경 손상의 우려가 적다고 합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고주파 에너지를 120도 정도의 열 에너지로 바꾸어 정맥에 열 손상을 줌으로써 역류가 있는 혈관을 막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신경이나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정맥 주변에 팽창 마취를 먼저 시행하며 큰 혈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술 시 비교적 통증이 적다고 합니다. 생체 접착제를 이용한 혈관 폐쇄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술 혹은 수술 후에는 회복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오히려 걷기 운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시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만약 다리가 자주 붓고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참지 말고 병의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길 바랍니다. 한류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한국인들이 세계와 소통하면서 이뤄낸 성취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학을 연구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K-팝 시장을 필두로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온라인 게임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유행하는 현상을 뜻하는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구촌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한국학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국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한류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978년 한국학의 지능과 우리 민족 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캠퍼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에는 눈에 띄는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식 한옥으로 꾸며진 이곳인데요. 고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한문 독해력 향상을 희망하는 일반인과 차세대 한국학 학자를 대상으로 전통식 한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가정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개설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한 27년가량 됐죠. 한 1,500명의 수료생을 배출을 했고, 일반인 가정은 뭐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뭐 대학원생 자유롭게 한문의 기초적인 가정을 이제 배우는 가정이고요. 그 안에서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과정과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한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일반인 과정 같은 경우 온라인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며 기초 과정에서는 1년 동안 경목 요결, 명심 보감 등 한문 고전과 기초 문법을 배우고, 연수 과정에서는 2년 동안 사설을 공부하고, 고급 과정에서는 3년간 삼경을 독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송독대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교육 성과를 점검하며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극도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 불안 사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문 교육을 통해 원전으로 경전을 읽어서 공자, 맹자의 철학을 이해하고 사설을 읽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면 개인과 가정을 넘어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학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한문 자료를 연구하는 차세대 한국학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한문 교육을 하는 전문가 과정은 2023년에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서 삼경을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문 지식이 없이는 그 수업 내용을 따라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과정생은 필답 시험을 통해서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한국 학자를 양성한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논술 시험도 봅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그래서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한 10명 정도로 선발을 해가지고 소정의 장학금을 주면서, 물론 수업료는 전액 무료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에 있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생들은 전통 한학을 한 훈장이 직접 강독하는 사서와 삼경, 그리고 한국 사료 및 한국 문집과 초서 자료에 관해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학 고전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석 및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학 고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편찬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경전 공부를 하면서는 그 글자만의 의미로 이해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전문가이신 훈장님들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서각과 도서관의 고문원들을 앞으로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구지원금이 있어서 학업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 학생들한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되묻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한문의 경우에 처음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글자마다 뜻을 찾아서 번역을 하는데 급급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번역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앞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찾는 것,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걸 생각할 줄 아는 훈련 이런 것을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의 바람인 한류가 한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학의 대중화 및 한문교육에 큰 역할을 하는 차세대 한국학 학자를 많이 양성하길 응원해봅니다. 한때 귀족 스포츠로 간주되던 골프가 이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대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골프를 배우면 집중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골프 교육을 진행해 글로벌 에티켓과 스포츠 회화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소수만의 여가 활동으로 인식되었던 골프가 현재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골프를 즐기는 국내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골프 관련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골프에서 변형된 파크 골프나 스크린 골프를 통해 누구나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꼭 전문 선수가 아니더라도 태권도나 발레처럼 골프를 놀이처럼 즐기면서 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학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골프를 편성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만을 위한 골프 교실이나 시설도 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는 체육 시간에 영어로 골프를 교육하는 솔루션 업체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골프가 이미 국가 교육과정 중에 체육과 교육과정에 자연환경형 스포츠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골프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골프가 단순히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너하고 규칙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골프의 기본 동작 10단계를 배우는 아이들. 준비 자세부터 차렷 자세, 그리고 클럽을 잡는 방법과 손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립 셋업 자세와 백스윙 및 다운스윙 자세까지 골프 전공학과 출신인 전문 강사의 구령에 맞춰서 아이들이 복명복창을 하며 각 단계를 숙지하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통해 자세를 익히고 스윙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AI와 VR, AR 기술을 결합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골프 교육을 진행한다는데요. 스윙의 스피드와 볼의 가속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예측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해보니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친밀감도 있고, 또 영어에 대한 어떤 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 아이들이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영어로 골프를 교육하는 솔루션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스크린 골프장으로 꾸며놓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골프를 치는 김성규 씨. 몇 개월 전 이곳의 레슨을 통해 아이들이 골프 규칙부터 스윙 기술까지 배운 후부터 주말마다 가족끼리 스크린 골프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너무 재밌어 하고요. 또 골프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앞으로 또 어떤 집중력도 강화되고 사회성도 좋고, 또 특히 여기 이 아카데미는 또 영어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영어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가족들 간에 어디 또 놀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서 추억을 쌓는 것도 최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는 경기에 대한 몰입도를 더할 수 있고 실감나는 영상 재현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골프 게임을 구성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친구들과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과도 함께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뮬레이터에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등 음성인식 기능이 장착돼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각 나라 언어로 골프 동작과 용어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다양한 언어로 교육이 가능한 에듀테크 글로벌 리더십 스포츠 교육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골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보인 스크린 골프를 활용하여 규칙, 매너, 자세, 스윙 연습을 게임처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스포츠 중 하나인 골프.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골프 교육을 통해 골프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실력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생 4학년과 6학년까지 체육 시간에 골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8월 달에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 글로벌 리더십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체육 시간과 방과 후 학교, 방학 특강 등 다양한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많은 아이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치아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평균적으로 2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장기에 유치가 탈락되고 영구치가 자라면서 치아의 성장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치아는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구치에 큰 손상이 가해지거나 상실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상실된 치아를 방치한다면 치열이 불규칙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화장애는 물론 전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아 상실 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브릿지나 틀니를 선택했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 이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충치나 잇몸 염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빠지거나 원래 치아가 없었던 부위에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그 부위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이가 빠져나간 치조골, 잇몸뼈에 심어서 인공 치아와 잇몸뼈를 단단하게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치아의 기능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임플란트.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수술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숙련된 의료진과 정밀 검사를 해보고 구강 구조와 잇몸 건강 상태, 치조골의 양을 모두 체크한 뒤 수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구강 스캐너와 3D CT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면 보다 더 정확도 높은 검사 및 수술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상악은 3에서 6개월, 하악은 3에서 5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수술 횟수와 수술 부위, 식립 개수의 차이와 전신질환의 유무 등 환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잇몸뼈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까요?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하기 위해 인공뼈나 환자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뼈 이식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뼈의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어서 뼈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고 상악동 점막과 잇몸뼈 사이에 뼈이식 재료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임플란트만 식립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추가 과정이 있다 보니 경험 많은 의료진에게 진료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노화, 구강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가서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뒤 체계적인 맞춤 계획을 세워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건 어떨까요? 윤성회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임플란트를 많이들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 의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성공률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일 수 있겠고요. 성공률뿐만이 아니라 수술의 편의성, 안전성이 좋아진 것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이유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구강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아 상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플란트를 많이들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도 수술이다 보니까요.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붓고 아프고 피가 나고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한정에서 본다라면은 입술이나 잇몸, 뺨, 혀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비가 나타나는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매우 드물지만 임플란트를 구성하는 재료인 티타늄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건강한 자기 치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는 꼼꼼한 칫솔질과 함께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임플란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흡연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서 심한 스트레스는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홍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알리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단지 내에 붙이는 전단지 배포나 신문으로 알리는 언론 광고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수입차 정비센터, 수입차 관련 경정비와 사고 수리 작업 등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영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객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신규 고객 유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워낙 광고 사기도 많고 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위치 기반의 홍보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 플랫폼은 무료여서
홍보비가 따로 들지 않고 편하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은 위치 정보를 활용해 범위 내의 이용 고객에게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가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하여 고객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보다 가까이 전해주는 새로운 홍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식당과 헤어숍뿐만 아니라 이기영 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센터와 학원, 헬스장까지 다양한 업종의 스타일에 맞게 홍보 방법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센터 주변에 잠재되어 있던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저희 센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할 때에 내 마음대로 이벤트나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조금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 정각에 가장 알맞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1등이 되어 선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기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소소한 상품 쿠폰부터 제휴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지도를 켜면 제휴업체들이 마크되어 있어 그 업체의 정보와 광고를 위치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적은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홍보할 시간도 없고 홍보 비용도 부담이 될 텐데요. 이제는 위치 기반의 홍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비에 대한 부담 없이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홍보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준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랫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는 주변 사용자들과 지금 현재 모든 업체의 다양한 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용 이벤트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뒀을까요? 소상공인분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업체 주변에 있는 잠재적인 고객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저희를 그 가게를 노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플랫폼 내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조금 특별한 게임은 그 매 시간 정각마다 버튼을 누르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게임 자체는 저희 어플 자체에 후원을 해주시는 그 제휴회사라든가 광고를 따로 신청한 업체들의 상품을 이벤트를 걸고 매 시간마다 저희가 1등을 선별해서 그 당첨되신 분들한테 그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자체가 일반적인 유저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의 제품 협찬이라든가 호응도가 좀 많아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이 플랫폼 자체를 여러 군데서 이용을 해보셨는데 이용하시다가 대부분 이제 광고 사기 피해라든가 실제로 내 광고가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다반사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자영업자인 본인한테 떨어져서 이 부분을 내 마음대로 활성화시키고 내 광고를 내가 원할 때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플랫폼 개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업종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업종별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따로 부여를 하고 그 부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자나 아니면 점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생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이면 숙박업, 요식업이면 요식업, 헬스장이면 헬스장 그 분야에 맞게끔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저희가 온 길보다는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진과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어플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플로 만드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면 안에서 증식하고 있던 세균이 뿜어져 나와서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청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터는 에어컨과 분리한 뒤 먼지를 털어내고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물로 닦아준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핀은 전용 세척제를 뿌린 뒤에 소를 이용해서 냉각핀의 결대로 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